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어서 여러 가지 수열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쯤에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끊어서 이제 하고 저는 지금 이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쯤에 한 1시간 정도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넉다운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럴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는 처음 들을 때는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걸 구경을 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아, 나 저거 어떻게 풀지? 근데 이 부분은 굳이 따지면 고급 연산이에요. 산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시간이 잘 확보된다고 치면 열심히 연습을 하면 아 맞다 아 그렇구나 할 수 있으니까 절대 연필을 놓지 말고 열심히 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을 이용해서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좀 더 복잡한 것에 대한 시그마 계산법이 나오니까 정신 조금 더 차리고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자, 우리가 그 시그마를 정리할 때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잠깐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푸는 거죠? 자, 이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n, 그 다음에 뭐였죠?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으로 풀었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죠? 자, 얘는 R-1분의 A, R의 N승 빼기 1로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공식이었죠.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어떻게 풀었었다? 자, 2분의 N 플러스 1로 풀었고, 자, 두 번째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K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풀었고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 검사했었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세제곱은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풀었었어. 그쵸?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이제 시그마를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수열의 합을 이것들 이용해서 자,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자, 네 번째 부분 분수식이라는 아이예요. 부분 분수식을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 무리식을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등차 곱하기 등비. 등차 곱하기 등비꼴의 이것 꼴의 수열의 합. 자,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부분 분수식이 제일 중요해요. 얘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시험에 얘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일단 무리식의 합은 뭐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등차 곱하기 등비꼴의 수열의 합은 예전에 비해서 중요도가 낮아졌습니다. 왜냐면 워낙 그냥 모양 꼴이 너무 독특해서 그냥 막연하게 외워서 푸는 문제들은 점점 안 내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응용이 무궁무진한 부분 분수식 같은 경우는 많이 내니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부분 분수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페이지 260쪽에 분수꼴로 이루어진 수열의 합이 바로 이 부분 분수식이에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제목 옆에다 이걸 좀 써놓을게요. 파란색으로 AB분의 K라는 분수가 있어. 이 아이를 분수와 분수로 부분으로 쪼개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때 어떻게 쪼개면 되냐면 얘는 B 빼기 A분의 K를 먼저 쓰시고 여기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푸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이거는 뭐 간단해요. 왜냐하면 통분만 잠깐 해보면 됩니다. 이 아이는 AB분의 B 빼기 A고요. 곱하기 얘는 B 빼기 A분의 K라서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원래식하고 똑같아지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얘를 부분 분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이 부분 분수식을, 그래요, 이제 뭐 알긴 알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얘랑 똑같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걸 갖고 어떻게 푸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부분 분수식은 요게 중요한 거죠. 자, 요 제목 밑에다 쓸 거예요. 자, 빨간색으로 쓰도록 할까요? 자, 분모가 식 곱하기 식의 꼴. 분모가 식 곱하기 식과 식의 곱의 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분모가. 그치?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부분 분수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 자, 분모가 식 곱하기 식으로 이루어진 꼴이라면 그렇다면 무조건 부분 분수식으로 변형하셔야 됩니다. 부분 분수식으로 변형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분 분수식으로 변형을 하게 되면 자, 이 식과 식의 가운데 빼기로 처리되죠. 빼기로 처려져서 앞하고 뒤가 되게 규칙적으로 없어지는 효과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계산의 마무리를 되게 가볍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문제에서 이제 거기서 예를 든 걸 갖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됐다고 치면 이 아이는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 아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이거 다 계산할 수 없죠. 그쵸? 이걸 어떻게 주라는 얘기냐면 우선 일단 시그마 처리를 할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 아이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여기 분모가 식과 식의 곱의 꼴로 이루어져 있는 꼴인 걸 확인했죠. 그러면 이 식 자체를 이 위에 부분 분수식으로 먼저 변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변형을 해보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빼볼게요. k 플러스 1에서 k를 빼면 뭐가 되는 거죠? 1이죠? 그럼 얘는 1분의 1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쪼갤 거죠. 이렇게 한번 쪼개고 이렇게 한번 쪼개서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야.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쪼개주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반드시 가운데가 마이너스 처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아이를 집어 넣었을 때 되게 가볍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아이를 이렇게 분배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아이부터 먼저 계산을 하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해서 자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아이를 계산하면 그 다음에 이제 빼기 밑에다 쓸게요. 1인 거니까 여기는 뭐예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뭐인 거야? n분의 1 더하기 마지막으로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싹 다 어떻게 돼요? 지워지죠. 이렇게 되게 규칙적으로 지워지거나 묶는 거라서 확 없어진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결론 얘가 1분의 1 빼기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분배돼야 되니까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통분을 하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빼기 1인 거니까 이렇게 n 플러스 1분의 n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부분 분수식 중요하다는데 언제 쓰죠? 자, 분모가 식과 식의 곱의 꼴로 이루어져 있을 때 반드시 부분 분수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겁나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이제는 등차 곱하기 등비 수열이 꼴의 수열의 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는 문제를 통해서 지금 개념으로 되어 있지만 이 개념 자체를 달달달 외울 건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로 갈게요. 263쪽을 가면 자, 대표 문제 718번입니다. 여전히 부분 분수식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718번. 자, 718번에 1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네요. 1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2 곱하기 4분의 1, 3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돼서 마지막으로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잡았어요. 그쵸? 자, 이렇게 된 아이의 수열의 합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래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일반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계속 말해주고 있죠. 수열의 합은 일반항 구하고 난 다음에 시그마 처리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할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두고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자,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식과 식의 고배꼴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 부분 분수식을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i는 정리.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쓰고 뒤에서 앞에 거 빼줬더니 여기는 이번에 뭐가 남았어요? 2분의 1이 남았죠. 2분의 1이 남았고 그 다음에 쪼갤 때 이렇게 한번 쪼개서 쓰는 거라 그랬어요. 순서대로. 그러면 k분의 1 빼기 뭐다?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죠. 이해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어차피 2분의 1은 숫자니까 앞으로 보냈다고 생각을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자, 2분의 1은 맨 앞으로 보내버리고 자, 앞에 거부터 먼저 쓸게요. 자,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쭉 써서 뭐가 될 거다? n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밑에다 쓸게요. 이번에는 뭐부터 갈까? 1을 집어넣으면 3부터 오겠죠. 그쵸? 그래서 자, 3분의 1 이렇게 묶을까요?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쭉쭉쭉 해서 n분의 1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또 똑같습니다. 빼기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가 모두 어떻게 될 거다? 없어지게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결론. 이 i는 2분의 1은 맨 앞에 와주시고 그대로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3 빼기 여기는 뭐죠? 여기죠. 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뭐예요?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식 정리하는 건 여러분께 맡길게요. 통분하시면 되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1, 그 다음에 1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아니고 더하기네요.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쭉쭉쭉 가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단계를 밟아가면 쉬운데 이제 단계를 밟아가기가 이제 맨 처음 배울 땐 쉽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를 잠깐 볼게요. 자, 나는 첫 번째 수열의 합을 구하기 전에 뭐부터 구한다? 일반항부터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일반항은 2i일 거예요. n번째 항까지인 거니까. 근데 자, 여기서 그나마 우리가 익숙해진 게 이게 뭐죠? 요거죠, 요거. 우린 저 i는 알아요. 자, 다시 한번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이 n까지는 알아요. 여기 그대로 되어 있죠. 그쵸?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는 다시 쓰면 2분의 n 플러스 1인 걸 알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때 an은 요 i가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의 1인 거니까 역수를 취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i는 n 플러스 2가 아니라 1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아이고, 2. 얘의 역수니까 여기가 2. 됐죠? 자, 우리는 이제 이 i를 이용해서 뭐야? 시그마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똑같이 n까지 n을 k로 바꾸기만 하면 되죠. k에 k 플러스 1분의 2다. 똑같죠? 똑같이 이 i가 분모가 식 곱하기 식의 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무슨 분수식? 부분 분수식이다. 선생님이 야, 분모가 식 곱하기 식이면 뭐야? 라고 말하면 부분 분수식 하고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는 2를 똑같이 앞으로 보내주시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뒤에서 앞에 거 뺐다. 어차피 1이고 이것도 이제 우리 계속 하고 있으니까 2에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아까랑 똑같이 넣어서 가운데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굳이 따지면 여러 가지 수열의 합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선생님이 말했던 5번째 무리시계 합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유형 9번, 722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722번. 첫 번째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40까지 여기가 2고요. 루트 2K 빼기 1 더하기 루트 2K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예요. 자, 근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무리식의 합은 어떻게 푸나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형 9번 분모가 무리수 꼴이거나 로그 꼴인 수열의 합이에요. 근데 로그 꼴인 수열의 합은 지금 배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순서가 지금 항상 뭘 먼저 배우죠? 수열을 먼저 배우고 나중에 지수 로그를 배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로그 연습이 충분히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따로 연습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수인 꼴의 수열의 합에 대해서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가 아니라 무리식. 자, 무리식이에요. 무리식이 분모에 이렇게 무리식이 되어 있어. 그럼 무슨 거 해야 돼요? 유리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제목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쓰시면 됩니다. 분모가 무리식인 경우에는 뭐를 하는 거냐면 유리화를 하시면 됩니다. 유리화한 후 일일이 대입하는 거예요. 유리화한 후 일일이 대입하겠다. 빨간색으로. 자, 분모가 무리식인 경우에는 유리화한 후. 유리화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뭐해서? 대입을 하면 우리 부분분수식에서 싹싹싹싹 지워지는 것처럼 이 아이도 지워지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아이를 갖고 먼저 유리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K 빼기 1 합차죠? 빼기 루트에 2K 플러스 1. 여기 루트 2K 빼기 1 빼기 루트 2K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밑에다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40까지 쭉 두고 2K 빼기 1 빼기 2K 빼기 1이네요. 그쵸? 그러면 없어지면 뭐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에 여기는 뭐야? 2의 루트 뭐가 되는 거야? 2K 빼기 1 빼기 루트 뭐가 돼요? 2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은 약분을 시키고요. 마이너스 1은 앞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이너스를 보내고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40까지 루트 2K 빼기 1 빼기 루트 2K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얘들아, 여기에서 부분분수식하고 무리식이 이런 식을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하고 여기도 유리화를 통해서 식을 변형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가운데에 이 마이너스를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리화를 한 과정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만들어졌죠. 그럼 되게 잘 만든 거야. 왜?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잘 두 개가 없어지는 구조가 돼서 가볍게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됐네?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일일이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얘를 먼저 집어넣으면 1부터 집어넣으면 1. 자, 루트 1인 거죠. 자, 루트 1. 루트 1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5 이런 식으로 움직여져. 더하기 40을 더해주면 루트 89인가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어 있고. 빼기. 여기도 1을 집어넣으면 어디서부터 가? 3부터 가네요. 그쵸? 이렇게 잡으면 루트 3 더하기 루트 5 해서 쭉쭉쭉 가고 루트 89에다가 40을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 79구나. 계산 잘못했구나. 79. 그 다음에 여기가 똑같이 79 가고 40을 더하면 81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괄호 닫을게요. 그러면 똑같이 없어지는 게 루트 3부터 이렇게 루트 뭐까지 79까지 없어지겠구나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앞에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고 챙겨주시고 루트 1 남았고 빼기죠. 빼기 뭐가 남았어? 루트 81은 99, 81 그쵸? 9 봄에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8 마니까 결론 뭐가 된다? 플러스 8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유리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726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26번이 자 뭐냐면 선생님 이 말 한 적 있어. 등차 곱하기 등비꼴의 수열의 합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한자로 몇 급수라고 얘기해서 나름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인데 지금은 중요도가 조금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외워서 푸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이 다룰 때 저걸 좀 힘들어해요. 왜? 모양이 독특한 데다가 외워야 되고 계산이 귀찮거든. 그렇지만 저거는 유형 파악만 하면 푸는 방법이 딱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고민하거나 힘들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26번 수열이 2 곱하기 2 4 곱하기 2의 제곱 6 곱하기 2의 몇 제곱? 세제곱 8 곱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서 2n 곱하기 2의 n제곱 자, 이 아이를 첫 번째 항부터 10항까지를 더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앞에가 2, 4, 6, 8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있는 파란색은 공차가 2인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봐봐.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n제곱.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등차와 등비를 곱한 이 수열을 모두 합해 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일단 내가 여기를 이렇게 더하기로 처리해볼게, 바꿀게. 그래서 여기가 몇 번장까지라 그랬죠? 잠시만. 10항까지. 그러면 여기가 10. 여기가 10승.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죠. 그랬을 때 나는 이게 등차 곱하기 등비구나 라는 꼴을 파악했죠? 그러면 이 제목 있죠? 등차 곱하기 등비수열 꼴의 수열합 옆에다 쓰시면 돼요. 크게. 빨간색 펜으로 쓰시면 됩니다. S 빼기 RS를 이용하라.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은. S 빼기 RS를 이용한다. 이렇게 쓰세요. S 빼기 RS를 이용하라. 얘를 이용하라. 선생님, 여기에서 R은 뭐예요? 공비예요, 공비. S는 뭐예요? 수열의 합. 이 전체 수열의 합. 얘를 내가 S라고 둔다면 이 모든 항에다가 공비를 곱하란 얘기예요. 그럼 공비가 여기선 2죠. 그래서 공비를 곱해볼게요. 그럼 얘는 2S죠. 그러면 얘는 여기는 이제 뭐 여기다 곱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2하고 2의 제곱이죠. 여기 2를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2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얘는 뭘까? 4 곱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여기다 또 곱하면 6 곱하기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이동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더하기 쭉쭉쭉 해서 여기는 2 곱하기 20인 거니까 아마 뭐가 될까? 18 곱하기 2의 10제곱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마지막으로 20 곱하기 2의 11제곱 이렇게 갈 거란 얘기예요. 공비를 곱하다 보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러고 난 상태에서 이 둘을 어떻게 하겠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아이는 여기는 뭐인 거야? 마이너스 S가 남고요. 그쵸? 여기는 뭐가 남았어? 2 곱하기 2의 제곱 2 곱하기 2 남고 얘는 봐봐 아가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는 2의 제곱자리가 4개가 있었어. 근데 2의 제곱자리 2개를 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2의 제곱자리가 몇 개 있는 거죠? 2개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더하기 2의 제곱자리가 2개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얘는 2의 세제곱자리가 6개 있었어요. 근데 2의 세제곱자리 4개를 빼겠다는 얘기죠. 그럼 똑같이 2의 세제곱자리가 2개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올지 느껴지시죠? 아, 2 곱하기 2의 4제곱이 되겠구나.
쭉쭉쭉 가서 여기까지 갈 거예요. 아, 그러면 2 곱하기 2의 몇 제곱? 10제곱까지 갈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얘는 뺄 게 없죠.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20 곱하기 2의 11제곱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걸 정리를 쓱 해보면 여기는 맨 마지막 계산이 좀 귀찮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s는 여기 봤더니 2가 공통으로 다 보이죠? 그쵸? 그럼 2를 묶어줄게요. 그러면은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해서 2의 10제곱까지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곱하기 2의 11은 따로 쓸게요. 규칙이 여기까지만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무슨 수열의 합을 쓰시면 될까요? 등비 수열의 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R 빼기 1분의 A, R에 1부터 10까지인 거니까 항의수 빼기 1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얘는 2에 1승이 있고 2에 10승이 있으니까 전체는 2에 11승 빼기 2 이렇게 남죠. 여기는. 됐으니까 산수가 지금 계속 귀찮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s는 1을 곱했어. 그럼 얘는 뭐야? 2에 12승 빼기 4에다가 마이너스 20 곱하기 2에 11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 야, 이거 어떻게 정리해요? 그러면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정리를 하긴 해야 돼. 자, 이 20을 이렇게 생각하자. 2 곱하기 10이라고 둬서 2를 얘한테로 옮겨줄게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줄 거냐면 얘는 일단 앞에 먼저 쓸게. 2의 11승 빼기 4, 얘는 뭐야? 2 곱하기 2의 11승인 거니까 2의 11승이죠. 게다가 10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2의 12승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쯤에 말했던 나는 2의 12승이 1개 있고 얘들 2의 12승이 마이너스 10개 있어요. 그럼 남은 건 마이너스 9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므로 이렇게 넘길게. 마이너스 s는 뭐야? 여기랑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10 곱하기 2의 12승에다가 빼기 4다. 이렇게 둔 거라 s는 10 곱하기 2의 12승 더하기 4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예쁘게 쓴다고 치면 10도 곱하기 2 곱하기 5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s는 2도 또 나눠줘. 그러면 5 곱하기 2의 13승 더하기 4예요 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짜증나죠? 계산이 너무 귀찮아. 그래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이 모든 계산은 우리가 지수 계산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단원인 거 아시죠? 수원에서 지수 계산이든 로그 계산이든 다 되게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꾸 연습을 통해서 연필이 처음엔 안 나가도 자꾸 마무리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도 선생님 이거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특히나 이쪽 단원들, 시그마든 지수든 로그든 이런 쪽은 그냥 갖고 오는 것보다 여러분이 연습장에 풀이를 써오세요. 분명히 선생님보다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직접 풀 때 오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겠지. 그렇지만 선생님이 풀어주세요 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 직접 풀어와.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빨간 펜처럼 아 이거 여기 잘못했잖아. 여기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잖아 라고 체크해줘서 아 맞다. 내가 이 계산을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해서 고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여기는 그냥 갖고 와서 풀어주세요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선생님 제 풀이를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뒤로 넘겨서 이번에는 항을 묶어서 만드는 수열이에요. 자 여기 항을 묶어서 만드는 수열인 유형 11번과 유형 12번은 옛날에는 되게 중요도가 부각됐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점점 내신에 나오는 빈도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여기 시험 이거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는 가볍게 IQ 테스트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시고요.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아주 중요한 단원은 아니에요. 오케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쪽은 부분 분수식 쪽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공식을 적용해서 푸는 거라든가. 알겠죠? 자, 그러면 730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이 있대. 1, 2분의 1, 2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자, 이렇게 쭉쭉쭉쭉 하겠대요. 쭉쭉쭉쭉.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12분의 5는 제 몇 항인지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2분의 5가 제 몇 항인가. 자, 이런 아이들을 보면 얘네들을 일반적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제목 위에 파란색으로 쓸게요. 파란색으로 얘는 제목을 군, 수, 열 이런 말을 쓰시면 됩니다. 군, 수, 열. 군이 뭐냐면 무리 군자예요. 그룹을 지어서 수열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는 아무런 특징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특징을 갖게끔 내가 자르는 거야. 그래서 그룹을 만드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분모가 약간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다고 치면, 아, 얘가 첫 번째 무리라고 해서 1군, 얘는 두 번째 무리라고 해서 2군, 얘는 3군, 4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군 수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이 아이가 몇 군에 몇 항일까? 얘를 찾는 과정이 중요해요. 자, 빨간색으로 뭐라고? 군설 옆에 몇 군에 몇 항일까? 이것의 규칙을 찾는 것이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제 몇 항인지를 구할 때 첫 판부터 쭉 가시면 안 되고요. 얘는 몇 군에 속하는가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몇 군, 몇 항, 얘를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자 볼까요? 그러면 특징을 파악할 때 얘가 1군, 2군, 3군, 4군이야. 그럼 눈치 빠른 애들 이미 생각했을 거야. 아, 군을 결정하는 건 뭔 것 같아요? 분모죠, 분모. 그쵸? 분모 값이 뭐예요? 군을 결정하는 아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얘가 12분의 인 걸 보니 몇 군이다? 12군이다. 얘는 12군이다. 그 다음에 몇 번째 봐봐. 얘 같은 경우는 2군의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4군의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분자가 5인 걸 보니 12군의 몇 번째 항일 거다? 5번째 항이겠구나 라고 추론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아이가 12군인 건 알겠어. 그런데 이 아이를 군 처리하지 말고 전체를 일렬로 항으로 결정했을 때는 이 아이가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하고 싶을 때는 수열의 합을 이용하셔야 돼요. 자, 그럼 봐봐. 1군은 항이 몇 개 있어? 하나가 있어. 2군도 더 해야 되겠죠. 몇 개? 항이 2개가 있어. 3군은 3개야. 그럼 나는 12군인 거니까 쭉쭉쭉 해서 몇 군까지 일단 11군까지 더하는 거야. 11군은 항이 11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더하면 11군까지 항이 총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고, 나는 12군의 5번째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을 최종적으로 5를 더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똑같죠. 시그마 K 공식에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2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최종적으로 뭐만 더하면 된다? 5만 더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제 100항을 구하래. 100항. 자, 그럼 100항. 그럼 이 100항도 똑같아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저 아이는 몇 군의 몇 번째 항인가. 즉 100항 자체는 다 합쳤을 때 100항인 거거든. 그러니까 저 아이가 군 처리했을 때 몇 군의 몇 번째 항이 총 합쳐서 100항인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를 n군에 속한다고 생각해보자. n군의 예를 들면 k번째다. 이렇게 뒀을 때 나는 일단 이 100 근처가 되는 군 값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뭐라 그랬어 우리가? n군이었으면 그 전까지를 간다고 쳐보자 이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똑같이 1, 2, 3 해서 n-1번째까지인 거야. 얘가 거의 뭐 근처가 돼야 되는 거야. 100 근처까지 가자 이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2분의 n-1 곱하기 n이 뭐가 되고 싶다? 100이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 10을 했다고 맺히면 뭐야? 2, 9, 5, 45 안 되죠. 한 12, 13? 13, 12 해볼까? 6, 3, 6, 18. 좀 더 가볼게요. 여기가 그럼 13, 14 해보자. 13하고 7, 3, 7, 21. 오, 좋죠. 91. 그쵸?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아이가 14군이었다고 치면 자 14군까지는 뭐인 거야? 91인 거야. 그쵸? 계산을 해보면 14군까지는
항이 91항이에요. 근데 나는 100항까지 가고 싶은 거니까 몇 군? 15군에 아직 몇 개가 더 남아있어요. 9번째가 남아있죠. 15군에 몇 번째? 9번째 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15군의 9번째 항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정리했었죠. 군은 뭐가 결정하고 분 뭐가 결정하고 이 번째가 뭐가 결정한다? 분자가 결정된다는 걸 알죠. 그러면 이 100항은 결국 15군인 거니까 분모는 15. 그쵸? 그리고 9번째니까 분자는 뭐였다? 9라서 15분의 9가 제 100항이에요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7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 그럼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붙잡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거는 가볍게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시간의 압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시간을 많이 준다면 내가 편한 상태에서 막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막 시간이 째깍째깍 돌아가는데 어떻게 생각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만약에 이 수열 파트에서 군 수열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다른 문제를 먼저 다 풀겠습니다. 다른 문제를 먼저 다 풀고 그리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시간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도전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문제를 너무 나는 이걸 한 큐에 풀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얘는 외우는 단원이 아니에요. 규칙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면 맨 마지막에 남겨두고 평상시 규칙을 찾듯이 풀고 진짜 안 되면 노가다라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부분은 무언가를 달달달달 외우면 되겠지 하는 파트는 아니니까 그냥 정말로 퍼즐 풀듯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2, 4, 6, 8, 10, 12, 14, 16, 18, 20. 그러니까 2의 배수꼴로 가고는 있는데 얘를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로 지금 만들었구나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똑같이 나는 이것도 군수열로 보는 거야. 얘가 1군, 얘가 몇 군, 2군, 얘가 몇 군, 3군, 얘가 몇 군, 4군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위에 11번째 줄에 11번째 11번째 줄에 8번째. 항상 이게 뭐예요? 그러면 11군의 8번째. 군수열은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쵸? 이 아이가 있는 수를 구하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자, 아가들아 봐봐. 얘를 군을 무시하고 보면 2, 4, 6, 8, 10, 12, 14, 16 이런 아이들이죠. 그러면 얘를 그냥 일직선 안에 쫙 펼쳤다고 주면 얘는 일반항 AN은 2N일 거야. 그쵸? 그럼 난 이렇게 둔 상태에서 얘를 쫙 펼쳤을 때 11번째, 8번째가 제 몇 항인지만 구하겠습니다. 그쵸? 그럼 되겠죠? 그럼 n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결국 항의 개수로 따져주는 수열의 한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줄에는 1이 있어. 1개 있어. 두 번째 줄에는 2개가 있어. 세 번째 줄에는 3개가 있었고 나는 10번째 줄까지 갈 거야. 그러면 걔는 10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8번째 줄에는 8개가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열의 합 시그마 K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2분의 N, N 플러스 1 거기에다가 뭐를 더할 거다? 8을 더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2, 2, 50 55에다가 8을 더해서 뭐다? 63이네요.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나는 11번째 줄이 8번째는 총 이 전체를 봤을 때는 63번째 아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63을 넣어주면 3, 2, 6, 126이다 라는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그룹 지어서 풀 수 있는 군수열 파트였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드디어 시그마를 이용해서 푸는 수열의 합 파트가 끝났습니다. 여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머리 쓰는 거 없다. 많이 풀고 속도를 우리가 구몬 옛날에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한 장씩 풀면 좋은 것처럼 수열의 합은 한 장씩 혹은 두 장씩 매일매일 푸는 게 좋아요. 나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알겠죠? 그래서 방학 동안 이 파트는 이 부분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차라리 이 부분 나와라 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많이 풀도록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